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 아주 독하네요. 예, 목도 많이 아팠고요.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예, 지금도 정상은 아니죠. 예, 콧물도 많이 났고요. 예, 네, 그런데 지저분한 얘기는 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선 넘는 한국사. 예, 요즘 아주 반응이 뜨겁죠. 예, 박광일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합니다. 요즘 방송, 또 강의, 또 답사, 예,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365쪽에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당시 미국 신문에는 한글로 적은 국서가 사진으로 소개되었는데, 한글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신문에 한글이 보도가 됐다. 그리고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한글이 언제 외부 세계에 알려졌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때 서구 세계, 서방에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어떤 한글이 알려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처음 소개된 한글.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지금 사진 두 장이 있는데 1882년 5월 22일에 미국과 조약을 맺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왼쪽 사진은 화도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자유공원 입구인데요. 조약을 체결한 곳이 아주 오랫동안 화도진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2013년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면서 화도진이 아니고 당시 인천 해관장이었다. 예, 이런 주장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공원 입구에다가 이 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예, 오른쪽 사진의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표지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적 사건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통설이라 해도 이게 바뀌어야 하고 이런 게 맞는 건데 여전히 서구죠. 인천 서구. 같은 인천입니다만은 어쨌든 서구에서는 화도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조약에 양국은 그 상대방 국가에 그 공사관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설치를 합니다. 1883년 5월에 포트를 주한미국 특명전권공사에 임명을 하고 파견을 하죠. 그래서 정동에 주한미국 공사관을 개설을 합니다. 예, 서양식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당시 이제 한옥을 사들여서 미국 공사관으로 사용을 한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흐릿하게 성조기가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주한미국 공사관이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은 공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조선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좀 안 됐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뭔가 국제적인 어떤 그 또 이런 것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외교 사절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1883년 7월 16일 미국에 조선 보빙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바로 이제 보빙사 일행의 사진입니다. 전권대사 민영익, 부대사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그리고 수행원들이 있었죠. 육일준, 고영철, 변수, 현홍택, 최경석 이런 분들이 함께 갔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에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도 한 열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아주 머나먼 여정이었겠죠. 조선보빙사 도우미 경로인데요. 일단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건너갔습니다. 그런 다음 도쿄로 이동을 했고요. 일본에서 대략 뭐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조선의 외교사절이 처음 미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겠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또 뭐 좀 조언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로웰이라는 사람을 이 참찬관으로 임명을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호놀룰루, 그러니까 하와이의 호놀룰루로 이동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요때까지 대략 뭐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미국 땅이 넓죠. 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카고를 찍고 그리고 워싱턴에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국서를 전달해야 되니까 또 뉴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국서 봉정식, 그러니까 이제 국서를 바치는,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뭐 그런 시기죠. 1883년 9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렸는데, 뉴욕, 예, 피브스 에비뉴 호텔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그 보빙사 일행이 사모관대 이 정장을 하고 이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서 있는 분, 이분이 아마 아서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을 보고는 바로 그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예법에 따른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이들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식으로 인사를 하나?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보빙사 일행이 일어나고 서서 서로를 보면서 뭐 이렇게 이제 서양식으로 또 뭐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 장면이 이제 신기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다. 이 사진은 그 프랭크 레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뉴스페이퍼에 실린 겁니다. 1883년 9월 29일자에 실렸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인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국서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전권대사 민영익이 한글 국서를 읽고 봉정하다. 한글 국서입니다. 원래는 한문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한문 국서가 아니고 한글. 그러니까 도중에 그 한글로 다시 작성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작성을 해서 이제 이것을 읽고 대통령 앞에서 읽고 이제 그 전달하는 거죠. 이 사진은 뉴욕 헤럴드 역시 1883년 9월 29일자에 실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미국에 그 한글을 알린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실리면서 아 이런 글자가 있나? 아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글자를 쓰는구나. 뭐 이렇게들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서방에 처음으로 소개가 된 한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국서의 내용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국서를 과거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또 왼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좀 잘라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조선국, 조선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거죠.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리 세천덕. 그러니까 요게 이 영어 프레지던트를 음차한 거죠. 음차해서 이제 한자로 표기한 걸 다시 이제 한글로 옮긴 겁니다. 백리세턴덕에게 그로를 올리야. 예, 올립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올립니다죠. 이 사이 두 나라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가를 쓰죠. 두 나라가 조약을 바꾸고 화의가 도타움에 두터움에 화의가 돈독하다. 전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홍영식을 흠차하여 뭐 흠차라는 건 파견을 한다는 얘기죠. 귀국에 보내서 패백 갚는 예를 닦으노니 이 대신들이 공번대묘 이게 공번대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보면 공반 이렇게 이제 한글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요것은 의미가 뭐 그냥 공평하다 두루두루 공평하다.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아주 공평한 사고를 갖고 있다. 충성하며 주밀하며 뭔가 정확한 거죠. 정밀한 거죠. 그리고 자서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하여 예, 아주 구체적이다. 예. 능히 나의 속마음을 몸바도 고달할 터이며 몸바쳐 고달할 터이며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몸을 바쳐서 정확하게 잘 알릴 것이다. 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범사의 별리함이 별리한다는 말은 이제 일을 한다, 일을 처리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적당하리니, 적당하리니, 다행히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이건 이제 고종의 바람이죠. 서로 믿어서, 믿어서 신뢰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욱 화목해 하며 한 가지 태평을 누리게 하시야. 누리게 합시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건대 또한 백리시천덕 또 대통령께서도 기꺼하실 베리이로소이다. 기뻐하실 바이시로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평, 평화, 평화를 일궈내자. 이것이 양국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요 대목이 또 아주 중요한데요. 개국 492년 6월이죠.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12일 고종의 국서 한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국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미 외교사 연구의 원로시죠. 김원모 교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조선은 청일과 다른 특이한 표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는 문화국가라는 참찬관 로웰의 견해를 수용해서 청일과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임명한 로웰 외교 비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참찬관인데요. 이 로웰의 견해, 그러니까 이 로웰이 쭉 동행하면서 미국의 이제 기자들 만나서 뭐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은 독자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독자적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다. 어, 그리고 한글을 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빙사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아주 뭐랄까 자주독립국이라는 거 이런 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그 한문으로 작성된 국서보다는 한글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한글로 다시 작성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여기 나오는데요. 한문본이 아닌 한글본을 전달함으로써 조선이 청해 속방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 예, 뭐 쭉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셋째, 한글본 국서에서 보빙사는 청국 연호를 쓰지 않고 조선의 개국 연호, 예, 개국 492년 만을 사용해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라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만방에 널리 알리려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2년에 조미 수교할 때 청은 조약문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넣으려 했다. 그때 이제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청의 대표고 사실 이제 조선과 미국이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선이 이게 외교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 청이용장이 거의 다 뭐 대신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슈펠트가 반대를 해서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조약을 보면은 대조선 개국 41년 요 개국 연호와 함께 광서 8년이라는 이 청의 연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보빙사의 한글본 국서에는 이 광서 몇 년 하는 이 청의 연호가 빠진 거예요. 그냥 조선의 개국 연호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보빙사들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청의 연호를 이제 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1881년부터 조선은 국호 자체를 대조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개혁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주 독립국을 표방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보빙사가 한글 국서를 전달한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조선 보빙사는 조선이 청일과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글본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글이 이 조선 보빙사가 한문이 아닌 그 한글 국서를 전달함으로 해서 한글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는 한자가 1등 문자, 이 한글은 2등 문자였지만 이제 한자를 제치는 그런 어떤 그 한글의 국자로서의 그 한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보빙사의 한글 국서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제 한글 발전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보빙사, 조선 보빙사의 한글 국서의 의미, 그러니까 1883년 미국을 방문한 조선 보빙사가 한문본이 아닌 한글로 된 국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글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또 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이 도약하는 어떤 한글의 모습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예, 아무튼 인내심을 갖고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